안녕하세요. 시사바리스타 진행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입니다. 2020년에도 저 허재현 기자와 함께 우리 사회의 굵직하고 중요한 이슈들, 커피 내리듯 향긋한 시간들로 함께 채워주시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바리스타의 주제는 언론의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1월 1일 JTBC에서 진중권 교수와 유시민 이사장이 우리 사회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한 토론을 벌였죠. 많이 좀 화제가 됐는데 진중권 교수의 말 중에 어떤 부분들은 조금 비판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너무 과도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제가 현직 기자로서 좀 분석하고 평가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총평 먼저 얘기 드리자면 진중권 교수가 참 총명함의 전성기가 확실히 지났구나. 이분이 예전에 그 변희재 씨랑 토론할 때 그때도 굉장히 좀 의외로 힘을 못 썼죠. 그때 참 여러모로 취재 준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게으르게 준비해 와가지고 결과가 그랬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SNS 상에서 나 유희곤 기자 만나봤다. 그러니까 검찰 기사는 사실이야. 이런 논리를 이제 진중권 교수가 내세웠는데 굉장히 좀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어떻게 기자를 만나봤다는 그 이유만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 사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진중권 교수의 조금 뭐랄까 취재 게으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총명함의 어떤 시기가 좀 많이 좀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진중권 교수 이야기 좀 이제 방송에서 그만할 때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진중권 교수를 소비하는 우리 사회의 계층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토론을 위해서라도 진중권 교수 논리에 뭐가 좀 문제이고 어떤 것은 그래도 사실에 가까운지 제가 정확하게 좀 짚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엔 특히 언론과 관련한 어떤 논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진중권 교수보단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과 토론할 때 저의 방송을 활용하셔도 괜찮겠네요. 자, 시사평론가 김용민 평론가님의 응원 메시지 좀 듣고 커피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식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사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 JTBC의 이제 토론에서 먼저 언론은 왜 불신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진 교수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동된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는
언론인을 향해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오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알릴레오를 저격했죠.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알릴레오 시청자들이 기자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좌표를 찍고 공격한다. 이러면서 지금은 품질 높은 기사를 쓰는 사람도 기레기라고 불리고 멀쩡한 레거시 미디어를 기레기라고 공격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진 교수의 주장 중에 심정적으로 일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뭔 소리냐면 저도 여러분 그 문재인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그룹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그 무슨 기레기 순위 사이트 뭐 이런 걸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한때 상위권을 다퉜던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문재인 정부를 조금 비판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어떤 잘못된 점을 이제 좀 짚으면 공개적으로 짚으면 그 기레기 순위에 저도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저를 계속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에는 정말 이 기레기라는 이 표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저도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을 때 저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당시 SNS 상에서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상이다. 뭐 심정적으로 조금 뭐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찬성 반대의 어떤 영역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가 흑인을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장애인을 뭐 찬성하고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좀 비판적인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비난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성애가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인권 변호사여도 이 섹슈얼리티와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성찰이 좀 부족하셨던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인으로서 우리 그 인권 선진국들의 어떤 이제 그 정리되어가는 어떤 견해들은 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고 또 뭐 때문에 제가 기레기 순위에 올랐었냐면 예전에 그 드루킹 그 선거 브로커 있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수사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 제가 보도했던 거 가지고도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레기로 순위에 오르내렸었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불편해하세요. 저에게 악플 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드루킹 이런 사람들은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거 브로커 범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보건 보수건 떠나서 언론이 날카롭게 감시하고 고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선거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다니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분들도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이런 그 선거 브로커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론이 날카롭게 감시해야 돼요. 진보 진영에 있는 뭐 선거 브로커에서 우리가 눈 감아주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제2의 드루킹, 제3의 드루킹들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굉장히 해악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드루킹 같은 선거 브로커들의 행태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은 제보가 들어온다면 전 당연히 검증해서 보도할 겁니다. 그건 기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휘슬블로어의 역할을 기자로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들도 기레기 순위에 계속 순위에 오르내립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사실은. 그래서 뭐랄까 진중권 교수가 이제 그런 어떤 기자들을 무슨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기레기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예.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싫어하는 기자를 좌표 찍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없는가? 그런 부분들은 전 좀 뭐랄까 짚어야 될 부분들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많이 악플 달리겠지만 이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예. 아마도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를 뭐랄까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보는 분들은 저를 또 한켠에선 또 허재현 기레기 여전하네 뭐 이러고 또 욕하고 있겠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과연 선동된 사람들일까? 예, 그런 기레기라는 어떤 비난을 레거시 미디어의 종사자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는 거는 이제 좀 일종의 좀 주류 언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영어 표현인데 레거시가 이제 권위 뭐 이런 뜻인데 주류 미디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이 주류 미디어 종사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이 꼭 다 그렇게 선동되어서 벌어지는 일 같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제가 봐도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 이 주류 미디어 종사자들이 제가 이제 겪어서 대화를 해보면 대중보다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평균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자만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야 진짜 얘네들 이런 태도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저도 그런 거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겨레에 근무하면서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대단히 좀 실망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2000 언제였더라? 2014년도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요. 침몰 사건 때 여러 가지 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조금 논란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들도 이제 그런 것들 팩트 검증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겨레의 사회부에서 세월호 뭐 6가지 소문 사실 검증한다 이러면서 무슨 시리즈 비슷한 보도 낸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이빙벨, 정부가 이제 다이빙벨 투입을 조금 이상하게 좀 주저주저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다이빙벨 투입을 뭔가 일부러 막고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해서 굉장히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죠. 저는 이거 한겨레가 당시에 이거 잘못된 보도했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예. 그래서 그때 보도가 뭐였냐면 정부가 이제 다이빙벨 투입을 일부러 막고 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막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이제 보도한 근거가 뭐냐면 그냥 해경의 발표밖에 없었어요. 해경이 전문가한테 다 물어봤더니 뭐 다이빙벨보다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잠수를 시도하는 게 훨씬 수색에 적합하더라. 그래서 다이빙벨을 우리가 일부러 막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밝힌 거를 가지고 다이빙벨 투입을 일부러 막은 건 사실이 아니야. 가짜 뉴스야. 뭐 이렇게 보도를 한겨레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빙벨의 어떤 희망을 갖고 좀 이렇게 정부를 좀 비판적으로 당시에 수색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가짜뉴스 신봉하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해경의 말도 검증해야죠, 한겨레가. 예. 해경이 이렇게 발표하면 그게 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음모론은 무조건 나빠. 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론, 우리가 브리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전문가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먼저 제기하는 그런 음모론은 일단은 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관성들이 한겨레에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레기란 소리를 듣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미디어 오늘에 이제 전화를 좀 받아가지고 한겨레 당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길래 제가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차마 실명으로 제 동료들을 좀 비난하긴 좀 그래서 아니 음모론이라고 먼저 치부해버리기 전에 해경의 그 말 설명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한겨레의 역할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함부로 해경의 말만 그냥 딱 듣고 이게 다이빙벨은 음모론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너무나 게으른 분석이고 이러면은 한겨레가 신뢰를 잃는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어 지금 주류 미디어 종사자들은 대중들이 제기하는 어떤 음모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편견을 갖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팩트에 대해서 이게 훨씬 더 양질일 거다라는 지나친 어떤 자만감에 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레기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대중들은 화가 나는 거죠.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에? 왜 니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음모론일 거라고 함부로 단정하는 거야? 그럼 당신들이 해경이나 정부 관계자나 검찰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정보가 훨씬 더 양질이라는 건 어떻게 검증해서 밝힐 건데? 예.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또는 뭐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뭐 이런 식의 단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신뢰할 건데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기존의 미디어 종사자들을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이것을 무조건 선동되었다. 진중권 교수처럼. 이러면서 뭐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 다 선동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중들의 심리와 그리고 미디어 종사자들의 문제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 스스로 굉장히 돌아봐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들의 어떤 정보 습득의 수준이 과거와 달리 기자 뺨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보의 접근성이 그만큼 평준화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냐?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SNS가 그만큼 발달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과거처럼 언론인들보다 정보 습득의 속도나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 둔감할 거라고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재단하니까 자꾸 재단하면서 대중들을 음모론주의자들, 뭐 선동당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중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한겨레가 이런 태도 가져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집회 나온 조국 이제 방어하는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게 다 선동된 사람들이겠어요,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선동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한 1000명, 2000명 규모라면 모를까. 그리고 허재현 기자 저 역시도 조국 방어 집회 나갔습니다. 예. 그럼 제가 선동당한 사람이겠어요? 예. 제가 대중을 상대로 선동을 하면 했지. 제가 무슨 뭐 알릴레오나 뉴스공장 이런 데 선동당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 방송을 참조는 해요. 참조는 해서 듣는데 저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 제가 무슨 선동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찰에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검찰이 유독 선택적인 날카로움을 보이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을 부작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경험에 의한 학습이 있는 거죠. 대중들은. 그래서 이 조국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린 거죠. 이것을 무슨 선동당한 사람들의 집회로 보는 거는 진짜 잘못된 분석이에요. 일부 맞긴 하지만 일부 왜 선동당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에게 좀 반박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알릴레오 방송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분석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알릴레오를 선동적인 방송 그리고 일종의 그러니까 진영 방송이다. 이러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릴레오를 듣는 사람들은 알릴레오 말을 다 사실로 믿고 뭐 집회에 나간다. 뭐 이러면서 막 비난을 했죠. 알릴레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알릴레오 출연한 기자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릴레오 한 편이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저는 알릴레오를 개인적으로 진영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시민 이사장도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편파 방송하는 방송국이 맞다. 그러니까 진영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진영 언론이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출연을 한 겁니다. 제가 진짜 나쁜 언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영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데 진영이 아닌 척하는 언론. 전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중동 같이. 예. 조중동은 확실히 자본과 권력 집단에 종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들의 일부인 언론이에요. 예. 그런데 아닌 척 하잖아요. 저는 그건 진짜 나쁜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폐 언론입니다. 우리가 진영 언론은 맞고 우리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영의 어떤 논리를 설파하는 언론인 거 맞아. 그러면서 진영 언론을 추구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진영 언론이면서 진영 언론 아닌 척하는 언론이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알릴레오가 진영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그들의 논리를 잘 전파하는 방송으로서 기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숨기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저는 얼마든지 나가서 그들과 토론하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들의 진영에 속해 있진 않더라도 말이죠. 예?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요. 그게 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뭐 그런 방송도 아닌데 진영 언론이면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편파 중계하고 있는데 편파적이지만 그 과정, 취재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하려고 노력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랄까 다만 문제는 있어요. 이 진영 언론인 거를 이 수용자들이, 이 구독자, 시청자들이 이게 명확히 진영 언론임을 인식하고 참조해야지. 그들 진영의 목소리를 맹목적으로 신뢰를 부여하거나 이러는 건 곤란한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그 진중권 교수가 막 이렇게 진영 언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은 비록 진영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취재를 하면서 그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아주 무슨 허무맹랑한 세뇌를 한다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진중권 교수보다 유시민 이사장이 훨씬 더 취재는 잘해요. 예. 고급 취재원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재현 TV는 진영 언론이냐? 저는 이 고민을 늘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계속 설명드리지만 저는 그냥 공익 시사 채널로 일종의 우리 사회 공공재로서 이것을 키워갈 생각이 있지 특정 어떤 정치 집단의 진영 언론으로 만들어갈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진영을 갖는다면 그건 오직 그냥 뭐랄까 뭐 민주주의자들이라는 진영 저는 그거 정도는 제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뭐 특정 정당 소속도 아니고 그냥 기자로서 계속 그런 정치 세력들은 제가 계속 경계하겠지만 다만 어떤 선은 있어요. 제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선, 자유한국당. 예. 민주주의를 자꾸 위협하고 파괴해온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반성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그들과는 절대 선을 긋겠지만 적어도 우호적인 입장에서 민주당의 정치 세력과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그러나 그들의 진영에 제가 속해 있는 기자는 아니죠. 저는 범민주주의자로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내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온전히 한 몸처럼 움직일 수는 없죠. 그건 알릴레오가 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떤 뭐 정리를 하면 저는 저 같은 어떤 유튜브 방송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릴레오 같은 유튜브 방송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독자들을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알릴레오 같은 방송, 편파적인 방송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진중권 교수와 제가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 국정농단 사건 보도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대중에게 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다 이렇게 부정확한 상태로 막 경주마식 보도하지 않았냐. 근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렇게 문제라는 거냐? 니네들 내로남불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도 많이 추적해서 보도한 기자니까 너무 잘 아는 건데,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국정농단 사건은요, 검찰발로 시작된 보도가 아니에요. 에? 검찰발 추측 이런 보도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이. 진중권 교수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취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거요. 한겨레 신문 특별 취재팀이 한 3, 4개월 동안 오랫동안 취재해가지고 발굴해낸 보도입니다. 예? 그리고 정점은 JTBC의 태블릿 PC. 예, 그거 발견한 물증을 발견한 게 거기서 이제 정점을 찍었죠. 이게 왜 추측성 보도입니까? 이거는 언론이 검증해서 터트린 보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이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사후에 시작된 그런 보도예요. 언론이 검찰과 특검의 입을 쫓아가지고 그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막 축출성 경주마식 보도하고 있는 지금의 조국 관련 보도랑은 차원이 완전히 거꾸로 된 보도예요. 이 사건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언론이 정말 제 역할을 하면서 견인해서 진실을 밝혀낸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특검이 오히려 언론에게 고마워했던 사건이에요. 예. 완전히 진중권 교수는 잘못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막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온갖 추측 보도가 난무했는데, 예? 지금은 막 조국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 지금의 이 추측성 보도들을 막 협잡근으로 몰고 있다,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는. 이건 완전히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그 어떤 게 그 뭐랄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농단과 부패, 비리를 감시하는 건 다소 추측성 보도더라도 언론이 해야 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에요. 예. 그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도 견인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국 관련 사건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견인해 간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검찰이 흘려주는 거 다 어딘가에서 흘려받아가지고 경주마식으로 검찰 입장에서 계속 보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경심 교수 마침 그 표창장 그 관련 재판 위조 사건 재판 시작되니까 검찰이 흘려준 것도 심지어 부정확해. 그러면서 막 공소장도 막 탄핵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그 권력 감시 그 언론의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좀 이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랄까 네 번째로 그 유희곤 기자의 문제, 이 경향신문의 법조 기자죠. 한겨레 신문 법조 기자 그 제가 선임 기자도 제가 비판하고 그랬는데 뭐 똑같습니다. 이게 이 그 진중권 교수의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유희곤 기자를 이제 두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릴레오가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를 이제 대놓고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찰과 유착하고 받아먹었다는 식의 음모론을 알릴레오가 펴고 있다. 제발 그 유희곤 기자 같은 사람들 좀 내버려 둬라.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알릴레오에 나가서 유시민 이사장이 대놓고 막 유희곤 기자를 막 비판하길래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특정 기자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속으로는 조금 약간 당황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유희곤 기자의 기사들을 하나하나 검색해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쌓여온 게 있었더만요. 대중들의 불신이. 그러니까 뭐냐면 유희곤 기자가 의도적으로 나는 검찰을 대변해야 돼. 막 이런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는 기자라기보단 결과적으로 검찰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써왔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반론을 왜 그런지 모르게 일부러 씻질 않아요. 취재를 안 하는 건지. 취재가 안 됐으면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야 유희곤 너 왜 조국 쪽의 반론은 일부러 안 들은 거야? 왜 없어? 취재 더 보강해 와. 뭐 이렇게 지시를 해야죠. 없어요. 기사마다 아무리 봐도 그냥 검찰 쪽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검찰의 시각. 그러니까 유희곤 기자의 본인은 그게 아니더라도 검찰을 대변하는 기사를 쓴다고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알릴레오가 유희곤 기자를 비난하는 거라기보단
유희공 기자의 기사의 퀄리티, 품질에 대한 비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자가 욕을 먹을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몇 개월 동안 이런 게 반복되었다면 한두 번은 좀 실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의 시각만 담아서 한쪽의 반론은 일부러 안 듣는 건지 놓치는 건지 어쩌는지 맨날 몇 개월 동안 이런다면 이건 의도적인 거라고 당연히 의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사의 퀄리티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떨어진다는 건 경향신문 같은 권위 있는 언론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네. 저희 리포액트에서 며칠 전에 제가 해외 그 언론들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즈 뭐 이런 어떤 권위 있는 언론사들이 정치인들 관련 수사 속보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분석해서 기사로 써드렸잖아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 보면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만 가지고 뭐가 이렇게 드러났다 이런 표현 자체를 절대 안 쓰더라고요. 제 기사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리포액트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reveal이란 단어, 이제 영어 단어가 있죠. reveal이란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검찰은 뭐뭐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혐의는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써요. 예, 조국 관련 보도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그 IMF 총재가 그 미국에서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속보 보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그 외신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왜 리빌이란 단어를 잘 안 써? 드러났다는 표현을 잘 안 써?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답변이 그래요. 양쪽이 모두 다 시인한 사안에 대해서만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쓰지 그 재판에서 뭐가 확정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리빌 드러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조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정말 의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의 주장만 갖고 리빌 그러니까 드러났다 뭐 무슨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조금 의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해외 유수의 권위 있는 언론사들이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분석해서 전에 해드렸듯이 절대 검찰 쪽이나 경찰 쪽의 입장만 덜렁 받아가지고 속보를 내지 않아요. 예.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기본적으로는 재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 문서들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예. 속보를 설사 전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드러났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대중들이 바보가 아닌데 우리나라 경향신문의 유희공 기자의 보도가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질 떨어지는 보도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계속 화를 내고 편지도 보내고 독자 투고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반응 피드백이 하나도 없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복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기사 퀄리티에 대한 비판인 거지 유희공 기자 개인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단 왜 경향신문 편집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뒤떨어지는 보도를 하는 거냐 왜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보도를 하는 거냐 법조 기사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겨레 신문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그래서 유희공 기자는 마치 참 기자인데 레거시 미디어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어떤 참 언론인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 친문들이 막 좌표 찍어갖고 자꾸 괴롭힌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기자가 보기에도 기사의 품질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향신문 편집국이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언론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법조 보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야 뭐 그네들은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경향신문 한겨레가 계속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법조 보도를 양산한다는 건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유튜브 몇몇 방송들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우려도 있었죠. 지금은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 혐오감을 보인다. 네, 과거엔 거짓말이 나빴지만 지금은 지루하면 오히려
용서받질 못한다. 그래서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외래 환영받고 거짓말로 판명나도 비난받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타격받고 있는데 알릴레오, 뉴스공장은 이런 용기 있는 기자들을 공격한다. 예. 중간에 있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이러면서 우려를 했죠. 진중권 교수의 주장이 일부 공감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거를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자로서 진행하는 이 방송에 대해서도 뭔가 속 시원한 막 동치미 국물 마시듯이 와 기분 좋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 그 속을 긁어주는 그런 얘기들을 저는 팩트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기자거든요. 예, 저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막 불편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같이 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겠구나. 저도 많이 좀 그런 불안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예. 심지어 저도 그런데 다른 기자들은 말 못할 소가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들어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진중권 교수의 이 비판의 방향이 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뭐 알릴레오나 뭐 뉴스공장이나 뭐 기타 여러 정치 유튜브들 진보 진영의 그런 유튜브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진보 유튜브들도 보완제로서 기존 언론의 보완제로서 엄연히 기능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기존의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은 어떤 그런 언론사들도 존재해야 되고요.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대중들의 욕구를 또한 채워주는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 사회에 건전한 담론들이 형성되면서 가야지 어떤 거 하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는 새로 생긴 유튜브 매체들이 기존 언론들을 완전히 대체하는 쪽으로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존의 매체들이 잘하는 건 한겨레, 경향, 오마이 이 사람들은 팩트 검증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기자들은 그런 팩트 검증에 훈련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언론 유튜브를 해야죠. 예? 때로 뭐 저희 기자들도 물론 오류를 범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물론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저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새로 생기는 유튜브 뭐 어떤 진보 언론 유튜브 미디어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언론들을 대체할 정도로 팩트 검증을 정말 철저히 하고 있느냐. 전 그건 또한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야 되는 것으로 어떤 이제 기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지 마치 어떤 거 하나가 제거되고 대체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진보 유튜브들 좀 많이 보는데 사실은 좀 우려스러워 보이는 때도 솔직히 많아 보여요. 그 사람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속 시원한 주장들은 많이 하는데 과연 저거 얼마나 팩트를 가지고 저런 주장들을 하는 걸까? 예, 조금은 우려스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의 속 시원함 그런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얼마나 취재를 한 상태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일까? 그런 면에서는 기존 언론의 보완제로서 기능을 해야지 기존 언론을 완전히 대체하는 쪽으로 가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쌓아왔던 기존의 어떤 언론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팩트의 어떤 검증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 새로운 매체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보완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함부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새로 생긴 어떤 매체들에 대해서 유튜브 어떤 방송인들에 대해서 막 혐오감을 드러내는 건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한겨레를 나와서
여러 가지 좀 한겨레가 기존에 하지 않던 좀 속 막 시원한 얘기 막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응원해 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한겨레의 대체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한겨레의 보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겨레의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한겨레가 초심을 잃었어. 그러니까 한겨레 안 볼 거야. 이제 허재영 기자만 믿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겨레가 다 담지 못하는 영역을 바깥에 나와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취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한겨레의 대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겨레는 한겨레에 또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유튜브 방송들 이런 새로 생긴 매체들이 보완제로서 기존의 매체들과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건전한 담론과 여론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기존 언론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우리 사회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진중권 교수가 일부 옳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다만 방향이 너무 또 잘못된 거죠. 예. 마치 이 사람들이 다 막 잘못된 무슨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자, 잠시 좀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이 허재현 TV는 그래요. 뭐 동치미 언론, 뭐 해장국 언론 뭐 이런 거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네. 그저 그냥 진실 혹은 진실에 가까운 해석 이런 것을 전하는 언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의 어떤 생각과 또는 취재된 것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때로는 저는 독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보도들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 구독자 10만 명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죠, 올해. 예. 그래도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뭔가 과장된 퍼포먼스를 하면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실과 엿바꿔 먹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언론들이 조중동이 광고 수주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진실과는 다른 어떤 팩트 그런 기사 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차라리 구독자 10만 명에 따른 어떤 수익을 포기하고 말지 진실이 아닌 퍼포먼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차라리 가난한 기자로 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양심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 콘텐츠를 가지고 비판하시려면 그냥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기레기라고 막 무조건 매도만 하지만 마시고 제가 꼭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분석이. 정경심 교수 재판부 송인권 판사가 한 얘기처럼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럼 항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 댓글에 와서 항소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자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분석이 뛰어나다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죠? 예전에 알릴레오 나가서 제가 거기 이제 유시민 이사장하고 함께 진행하는 그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뭐 법조 출신 기자라고 법조 기자 출신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나와서 이런저런 뭐 법 관련 얘기했지만 서두에 제가 반드시 한 얘기가 있어요. 말을 꺼낼 때마다 뭐냐면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보세요. 아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판사들은 이렇다라고 제가 변호사 앞에서는 늘 그렇게 서두에 그렇게 단서를 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법조 기자를 해봤다 그래도 변호사만큼 법에 대해 잘 알겠습니까? 판사들을 많이 만나봤겠어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중권 교수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분은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미디어 소비자이자 미디어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잘 아는 그런 지식인에 가까운 것이지 저만큼 미디어 전문가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은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라고 좀 겸손한 어법을 구사하신다면 본인이 설사 대화 과정에서 좀 오류를 범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건데 진중권 교수는 그런 태도가 없어요. 뭐든지 다 자기가 다 전문가예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동의 못하면 다 무슨 음모론주의자처럼 막 치부해버리고, 에? 다 무슨 문바들 뭐 이런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본인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저희 시사바리스토에서는 분명히 진중권 교수의 어떤 점은 귀 기울여 드릴 만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입으로 얘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수긍을 해도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 반감부터 갖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닐까요? 예. 겸손하지 못함. 내가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전문가 앞에서는 그래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어법을 쓰셔야 되는데 토론할 때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넌 나보다 뭘 몰라. 나는 이 토론의 어떤 레슬링판에서 내가 이겨야 돼. 이런 태도만 보이니까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얼굴 찡그리는 게 사실은 참다 나온 표현 그런 얼굴 표정 아닐까요?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경청해 주시고요. 다만 여러분과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인내해 주시면서 우호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생각의 다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른 여러 유튜브 방송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 특별히 하나 정도는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